톡보투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가 올해 4주기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를 리포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장에서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건 잠시 뉴스로 만나보시죠. 오늘 광주 학동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바로 옆 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매몰된 버스에서 현재까지 구조된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도로, 노란색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서 정차하는 순간 하얀 먼지 구름이 일면서 갑자기 건물 전체가 멈춰선 버스 위로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예.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재였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충격이 다시 떠오르는데 그때 참사 원인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일선 공사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공사비 절감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한 롱범 굴착기 미사용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본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분별하게 쌓아 올린 송토체의 무게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 당시 철거 업체는 5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보 5개 중 2개를 해체했습니다. 업체는 당시 건물 내부에 흙을 채웠고 굴착기를 건물에 올리기 위해 건물 뒤편에 건물 4층 높이의 송토체, 그러니까 흙더미를 쌓아 올렸는데요. 이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해당 철거 방법은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대규모 철거 현장의 내부에서나 비용 절감을 위해 쓰이는 방법이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해체 공사와 관련된 고질적인 관행이 이제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는데 이후에 해체 공사 현장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학동 붕괴 사고를 계기로 허가 대상 확대,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공사 감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시행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분 해체나 전체 면적 502세제곱미터 미만의 3개층 이하의 건축물 해체에도 부근에 유동인구가 많으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던 해체 계획서 역시 예. 건축사 등 전문가만이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지표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모두 40건의 해체공사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2021년 56건의 사고로 19명이 희생된 것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와 사망자 모두 확연한 감소 추세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해체 공사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해체 계획서의 질도 향상됐다는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건설 철거 공사 현장에서의 비슷한 사고 반복되고 있고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더디기만 한데 이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주요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박정훈 고법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야도크 업체 대표 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현장 소장 강모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또 철거 감리자 차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감형을 받은 이유는 뭘로 나와 있습니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학동 참사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업체 관계자 등 10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는 피고인 모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아직 선고 기일도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가족
노동부 입장은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유족과 노동계는 항소심 재판부도 현대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줬다며 감형과 원심 유지는 너무 관대한 판결인 동시에 국민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언제 누구에게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예견된 후진국형 사고였는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진정한 사과도 없다는 것이 참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참 참혹한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났음에도 해당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또 영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화정 아이파크 참사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예. 이를 인용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이 중단된 상태고요. 사실상 이로 인해서 영업을 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더디고 사고에 비해서 처벌 수위도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 공사 현장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가족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처는 옅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유가족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선망 증상과 불안 장세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네. 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트라우마도 남겼고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일단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없이 말 그대로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고가 난 울림 54번 버스의 경우는 영구 보존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를 전시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태고요. 또한 시민들이 학동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 역시 진통 끝에 사고 현장 인근의 위치가 정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 측이 지금 비용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단의 입장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추모 공간을 빨리 확정을 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마냥 지금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라서 개탄스럽죠. 네. 반성 없는 태도로 대책 없는 수순으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들은 유가족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가족의 아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철거공사와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소수 정당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사회는 말과 다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관련해서 진보당 소속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현정 의원입니다. 예. 9일이 학동참사 4주기였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여셨지요. 현장에서 네. 어떤 목소리들 나왔습니까? 네, 말씀처럼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추모 공간조차도 지금 마련되지 않았고요. 또 그 사고 버스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영업 손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업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이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떤 국민의 안전보다 뭐 기업의 이윤만을 우선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버젓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 광주광역시 HDC 현대산업개발 두 곳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또한 이재명 정부가 또 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예, 참사 이후에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 남아 있다고들 말을 하지요. 네. 예, 네네. 의원께서 보시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뭔가요? 네, 말씀처럼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원점에 있다 이런 말씀들 유가족들이 하십니다. 유가족 그 학동 참사에 직접 책임 있는 뭐 조합이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도 되지 않았고 예. 이를 기억할 추모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사고버스에 또 울림 54번 버스 전시와 추모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사 이후에 아무런 진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추모식 때만 잊지 않겠다, 뭐 기억하겠다 이렇게 하지 실제로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6월 9일 동구청 추모식장에서 한 유가족께서는 정치적인 경제 세력이 없는 광주의 정치 현실까지 꼬집는 말씀도 아프게 하셨었습니다. 예. 네. 광주시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학동 참사 이후에 어떤 제도적 대응이 있었는지, 또 부족한 점은 뭐였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광주시하고 동구청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립해서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뭐 현장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학동사구역 해체공사 당시에 감리가 있었는데도 상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법령은 개정을 해서 반드시 지금 상주해서 관리감독하도록 개정을 했죠. 예. 해체 안내판 의무화, 뭐 또 해체 공사 동영상 녹화 등 예방 대책을 세웠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DC 현산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행정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보다 좀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가족 협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최근에 금호타이어 화재도 있었어요.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소수 정당에서 이런 재난 참사 이슈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지역에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안전할 권리라고 하면 뭐 노동, 주거, 교통 뭐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있겠죠. 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루 평균 2-3명이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사실 저녁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국가가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자고 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제정을 했지만 실제 뭐 처벌 사례 같은 걸 보면 회사 사장이 처벌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대형 사고가 이슈가 되면 뭐 안전지침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예.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번에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건도 2018년 때하고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이를 이제 좀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좀 사망 사고의 실질적인 책임을 사장에게 묻는 방식으로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와 기업이 이윤보다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보당 소속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직도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 좀 안타까운데요. 광주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광주시는 유가족들의 바람을 담아 추모 공간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광주시 박흥철 도시정비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유가족들이 바라는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모 공간 전담 TF팀을 운영하면서 간담회 등을 통해 유가족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고, 추모 공간 부지 선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년 5월 말 유가족 대표와 학동사구역 재개발조합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추모 공간 조성 계획안에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모 공간은 학동사구역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인근 연결 녹지를 활용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모 공간은 추모의 의미나 성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요구하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및 녹지 공간 형태로 조성할 예정이며, 원형의 구조를 통해 고인의 삶이 시간을 초월하여 계속된다는 의미로 시간의 순환을 콘셉트로 하였으며, 슬픔의 감정을 공유하고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을 위해 희생자 9분을 상징하는 9개의 조형의자 등을 설치하여 사색과 휴식의 공간, 일상적이고 공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동사구역의 사업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추모 공간 조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아파트가 준공되는 2029년 하반기 연결녹지 조성 완료 시점인 준공 약 6개월 전에는 추모 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동구청과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조합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지나가던 버스의 승객이 다수 희생되면서
공사장의 안전이 단순히 건설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요. 해체는 신축 공사 못지않게 안전이 중요한 건설의 시작과 끝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는 누군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선량한 국민 생명은 담보로 내걸렸고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행정, 사법 당국은 안전한 도시를 위해 제도와 현장을 재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마 고인들을 위한 최소한 예의이자 추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나름 리포터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